안녕하십니까, 꿀탱크TV입니다. 2025년 9월 24일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토 전투기가 러시아 드론을 실제로 격추하는 장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엔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는 이 상황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자국 영공을 침범하는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전 종료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꿀탱크TV는 이 발언이 단순한 호언장담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제 질서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인지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러시아의 단계적 도발 전략입니다. 8월 20일 러시아는 첫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폴란드 동부 루블린 지역에 드론 일대를 침입시켰습니다. 반응을 살펴본 것이죠. 서방의 대응이 미온적이자 9월 8일과 10일에 걸쳐 연속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9월 9일 오후 11시 30분 러시아는 최대 23대의 샤헤드 드론을 폴란드 영공에 동시 침입시켰습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나토 회원국에 대한 가장 대규모 직접 공격이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바르샤바 국제공항을 비롯해 4개 주요 공항의 영공이 폐쇄되었고 네덜란드 공군과 합동으로 러시아 드론 4대를 격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나토와 러시아 간 첫 번째 실제 교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즉시 나토 조약 4조를 공식 발동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조치인지 아십니까? 나토 4조는 집단 방어를 규정한 5조의 전 단계입니다. 한 회원국이 안보 위협을 받을 때 전체 회원국이 긴급 협의에 들어가는 조치인데 이것이 발동된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 발동되었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2012년 시리아 내전 때, 2015년 파리 테러 때, 그리고 2020년 시리아 공습 때 발동되었습니다. 모두 국제 안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입니다. 이번 폴란드의 4조 발동은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는 나토가 러시아를 협력 대상이 아닌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설 시작부터 텔레프롬프터가 고장났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이것이 백악관 측 책임이라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는 유엔 장비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즉흥 연설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 내용이 기존 미국 외교 정책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해야 한다는 발언은 기존 백악관 라인에서 사전 검토를 받았다면 나오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트럼프가 왜 갑자기 러시아에 이렇게 강경해진 걸까? 이번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난 8월 15일 알래스카 회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언론에는 합의 실패로만 보도되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에게 치욕적인 패배였습니다. 제가 입수한 회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푸틴은 회담에서 4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완전 양도, 나토 가입 포기, 군사력 제한, 그리고 현 젤렌스키 정부 교체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중 처음 2 조건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푸틴은 4개 조건 전부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푸틴이 트럼프에게 2022년 당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에게 홍보 선물을 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교묘한 모욕이었습니다. 푸틴이 트럼프를 조종 가능한 상대로 본다는 메시지였거든요. 알래스카 회담 실패 후 트럼프의 전략은 180바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엔 연설에서 결정적 한 방을 날린 것입니다. 레오시아는 종이호랑이다. 군사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3년 반이나 끌고 있다. 이 발언의 파급력을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실제 군사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사적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드론 의존도 문제입니다. 러시아에 공급되는 드론의 70%가 중국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란산입니다. 자체 생산 능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둘째, 부품 조달 문제입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G7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이란이 러시아에 공급한 샤헤드 드론에 서구 진영 52개 기업의 전자 부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일본, 폴란드 기업들의 제품이었죠. 셋째, 생산량 한계입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드론이 매월 1만 대 격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드론 생산 능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방의 경제 제재는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 구조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2024년 러시아 국방 예산은 109조 루블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6.7%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이는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전쟁 유지 비용에 소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규 무기 개발이나 현대화보다는 기존 장비의 수리와 보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력 문제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24년 말까지 150만 명의 군 병력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모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에 맞서 나토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응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략적 인내에서 적극적 억제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동유럽 방어 강화 계획입니다. 나토는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에 총 30만 명의 신속 대응군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4만 명에서 7.5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공역 통합 방어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드론을 격추할 때 네덜란드 공군이 지원한 것은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실전 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복잡한 입장에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드론 수출 통제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차별적 수출 통제를 적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국 드론 수입은 2023년 5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반면 러시아의 수입은 2024년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선택적 중립을 통해 양쪽 모두와 거리를 두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중국에게 러시아와의 관계 재검토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 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은 전쟁에 자금을 대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유럽연합은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월 평균 12억 유로 상당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방 예산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 원유의 80%를 러시아에서 수입, 슬로바키아 천연가스의 65%를 러시아에 의존, 프랑스 액화 천연가스 수입의 22%가 러시아산, 벨기에 정유 제품의 35%가 러시아 경유, 스페인 액화 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40%가 러시아산으로 채워져 있음. 트럼프는 이들 국가에 즉시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러시아는 연간 400억 달러의 수입을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만약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국제 물류비 증가입니다. 러시아 나토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북극 항로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아시아 유럽 간 물류비 상승을 의미하고 결국 우리가 사는 수입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셋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 가격은 상승하지만 주식시장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이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3년 9월 1일 소련이 대한항공 007편을 격추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소련 전투기 수-24가 사할린 상공에서 민간 항공기를 격추해 26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냉전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했고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소련의 영공 침범과 민간 시설 위협,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 동맹국들의 결속 강화,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병행. 차이점은 당시에는 민간 항공기였지만 지금은 군사 드론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오히려 직접적인 군사 대응을 정당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왜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는 걸까요? 제가 러시아 내부 상황을 분석한 결과 푸틴에게는 세 가지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국내 정치적 계산입니다. 러시아 독립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 센터의 2024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율이 61%까지 하락했습니다. 2022년 초 86%에서 25%포인트나 떨어진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커질수록 국민들의 결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방 분열 유도입니다. 나토 회원국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다르기 때문에 강경 대응에 대한 입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은 이런 균열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셋째, 협상력 극대화입니다. 위기 상황을 조성한 후 평화의 중재자로 나서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성향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대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푸틴이 트럼프를 조종 가능한 상대로 대한 것은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트럼프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것이죠. 그 결과 트럼프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거래의 기술이 아니라 힘의 게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강경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거래가 아니라 승부만 남았다.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무력 충돌 확대. 러시아가 도발을 계속하고 나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한적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글로벌 경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에너지 가격은 50% 이상 상승하고 주요 증시는 20-30%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푸틴 체제 내부 균열.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그 전조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 내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급속히 종료될 것입니다. 시나리오 3. 새로운 균형점 도달. 트럼프의 압박이 효과를 보면서 러시아가 진정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제외한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고 러시아는 대규모 배상금 지불과 함께 단계적 제재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 주는 전략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에너지 안보 다변화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방산산업 기회 확대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군비를 증강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차세대 구축함 등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셋째,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압박 전략이 성공한다면 러시아는 조건 없는 항복에 가까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냉전 종료 이후 가장 큰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가 서방 진영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구축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vs 미국 플러스 러시아 플러스 유럽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북극 항로가 완전히 개방되면서 물류 허브로서의 지위가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 지지도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파멸과 재도약의 갈림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격추하라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전 종료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허용한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제3차 대전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 푸틴은 지금 생존 아니면 멸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자 당사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역사를 보면 가장 극적인 변화는 항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소련 해체,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모두 그 직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역사적 순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던져준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꿀탱크 TV는 언제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